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첫 영상은 바로 올해는 또 얼마나 일본에 갈 것이고 또 얼만큼 돌아올까 입니다. 당연히 여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유학, 교환학생,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신입으로 취업, 경력으로 이직, 이민 등등이 해당될 겁니다. 교육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구체적인 연도별 학습자 수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에 가서 더 깊게 배워보고 싶은 사람의 심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자들이 추후 일본에 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만 놓고 보자면 딱히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일본어 학습자가 늘었다고 해서 일본에 방문하는 한국인이 늘어난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저는 왜 늘어날 거라 생각하냐면 15년 전만 해도 일본어에서 중국어로 완전히 대세가 넘어간 듯 싶더니 어느샌가 다시 일본어로 돌아오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 이유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국내 상황도 한몫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고 이에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2030 세대들이 많은 불안과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가능하면 할수록 한국을 벗어날 생각이나 계획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한국인한테 일본이라는 나라는 찍먹해보기도 발 빼기도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언어야. 거리도 가까워, 음식도 입에 맞아. 딱히 걸을 타선이 없으니까요. 일본은 비교적 정치가 안정적인 나라이며 그 이전에 어지러운 한국을 벗어나서 지긋지긋한 한국의 비교 문화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속 편하게 살아볼 수 있는 일본으로 가는 게 많은 이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갈 나라야 널리고 널렸습니다. 저는 수많은 나라 중에 일본을 골라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안 좋게 말하면 도피가 맞겠지만 그 누가 나쁘게 얘기하든 말든 저는 그 도피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아니면 더 좋은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면 일단 도전은 해봐야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 외적인 환경들이 오히려 더 마음 편히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어 학습자는 최근 다시 늘고 있고 꾸준히 늘 것도 같고 이에 더해 한국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일본을 택하는 사람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로 돌아와서 일본어 학습자가 최근 다시 많아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본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고 느낌상 계속 늘어날 것도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나마 3년이라는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본 사람으로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웬만하면 일본은 살기 편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나 많이들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는 걸까요?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머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체류한 후 귀국하는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로 얼만큼 된다 라고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일본에 갔다가 목표치를 못 채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대부분이 저는 취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과 같은 유학은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재밌습니다. 아주 그냥 좋아 죽습니다. 그런데 일이 되면,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이나 여행으로 일본을 경험해보니 웬만하면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면서 대가리 깨진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아, 난 누구? 여긴 어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학이나 워홀은 끝이 정해져 있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조금 힘들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니까요. 이민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애초에 이민 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각오를 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힘든 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발길을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은요? 저는 취업이 제일 애매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유학보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는 있지만 이민자의 마음가짐과는
상황과는 비교조차 안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많은 유혹들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유학 때보다는 훨씬 더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일본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월급 받아가면서 일본어를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일본인도 아닌데 연금이며 건강보험이며 낼 거는 일본인이랑 똑같이 꼬박꼬박 내야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는 일본의 안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안 좋은 생각만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닐 텐데 반대로 한국의 좋은 점만 자꾸 떠오르게 될 겁니다. 사실 남의 나라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건데도 유학이나 여행을 하면서 생긴 환상이 워낙 컸던지라 현실의 벽도 그만큼 크게 다가올 수밖에요. 또 다른 상황도 한번 볼까요? 일본도 당연히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본 취업자들은 딱히 보험과 같은 절세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급히 보험 가입도 할 수 없는 노릇일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정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이 세금 많이 떼어가는데 공제까지 못 받으면 진짜 가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러면 안 되고 불평한다고 딱히 달라질 것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억울함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은 어정쩡해. 그렇다고 일이 죽을 만큼 신나는 것도 아니야. 외부적인 요인은 날 도와주지 않아. 이러한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귀국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나름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업했으면 무조건 버텨라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런 도피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견딜 수 있는 멘탈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고 추가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사고, 배우려는 자세, 겸손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일본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렇게나 일본어 공부 오래 했고 여권이 꽉 찰 만큼 일본 여행 해봤고 워킹 홀리데이까지 다 해봤으면서도 취업에서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특히나 긍정적인 사고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일본의 안 좋은 점과 한국의 좋은 점을 비교하게 되더라니까요. 결과적으로 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도전하실 분들이 조금이라도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사가 불만투성이에다가 한국은 이런데 저런데 하기 시작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얼른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아직 일본에 안 갔다면 가지도 마시고요. 아무리 일본이 한국인으로서 웬만하면 살기 편하고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천국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어 장벽, 외국인 차별 등 극복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천국인 나라도 없습니다. 천조국도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결론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가 된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는 건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 권장합니다. 다만 유학 가듯이 애매한 마음가짐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거라면 불평 불만만 할 거라면 어차피 시간 낭비일 거 가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저 역시 언젠가 다시 한번 일본에서 일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하니까 거짓은 일절 없을 겁니다. 물론 저 역시 일본에서 귀국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미화가 많이 됐을 거기 때문에 다시 일본에 가서 도전해보려는 게 맞는 판단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비극이 최대한 비극으로 안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이라도 좀 해놔야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기이때 고구라쿠, 미때 지고쿠, 들으면 극락, 보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비슷하죠?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다 드렸고 이제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일본에 가려고 하고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